지난 8월 25일 부산 사상구 사상경찰서에 스미싱으로 의심되는 사건이 신고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방송 보도에 따르면 8월 24일 오후 4시경 자영업자 A씨에게 택배 문자가 왔다고 합니다. 택배 수신 주소가 잘못되었다고 하여 주소 정정을 요구하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보고 인터넷 주소 URL 링크를 눌렀다고 합니다. 이후 A씨 휴대전화는 먹통이 되었고 무려 8시간에 걸쳐서 3억 8,300만 원이 스마트 뱅킹을 통하여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무려 29차례에 걸쳐서 돈이 이체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자영업자 A씨가 그동안 모은 전 재산을 털렸다는 참으로 안타까운 사연이 방송을 타고 전해져 모두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8월에 3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과 관련해서 영상을 내보낸 지 며칠 지나지도 않아 또 이런 큰 피해 사례를 접하고 보니 황당함을 넘어 어떻게 해야 이 사기꾼들에게 당하지 않을까 참으로 고민이 되는 현실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제발 이 영상을 보시고 보이스피싱과 스미싱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주시기를 제삼 당부드립니다. 자영업자 A씨는 신고 후 해당 은행에 자신 명의의 계좌를 지급 동결 조치를 하였다고는 하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아니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자꾸 반복해서 일어나는 걸까요? 방송과 언론을 통해 무수히 많은 보이스피싱 사건을 접하면서도 계속해서 피해자가 발생되는 것을 보면 결론은 나는 안 당한다, 나는 해당이 안 된다, 나는 보이스피싱을 안다 라는 아니란 생각 때문이 아닐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보이스피싱의 수법은 너무도 다양해서 우리가 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자만하시면 안 됩니다. 단편적인 하나의 사건만 가지고 보이스피싱을 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기꾼들에게 당하지 않으려면 일단 자영업자 A씨가 당한 사례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많이 들어봤지만 스미싱이라는 단어는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풀어서 해석한다면 SNS상의 문자나 인터넷, 메일 등이 혼합된 형태로 피싱을 한다는 뜻입니다. 엊그제 8월 29일자 조선일보 컬럼에도 소개된 비슷한 수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컬럼의 내용 역시 비슷한데요. 택배 문자는 아니지만 이분 역시 메일에 있는 URL을 클릭하여 악성 앱이 설치되어 피해를 당한 사례입니다. 컬럼의 제목은 이메일 클릭했더니 지옥 같았던 금요일 밤이라는 컬럼이니 여러분께서도 컬럼을 검색하시어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분은 모든 관공서가 쉬는 금요일 밤이라는 악재까지 겹쳐서 더 고통스러웠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A씨 사건으로 돌아와서 A씨 역시 악성 앱이 깔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A씨 말로는 휴대폰이 먹통이 되었다고 했는데 먹통이 된 것과 고장이 난 것과는 다릅니다. 아마 A씨 역시 고장이 난 것으로 생각되어 방치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컬럼에 소개된 당사자 역시 혹시 휴대폰이 고장이 났나 아니면 배터리에 문제가 생겼나 하고 있다가 2시간쯤 지난 후에 불현듯 스미싱을 알아챘다고 합니다. 사기꾼들이 악성 앱을 깔고 난 후 첫 번째로 하는 일이 휴대폰 디스플레이 화면을 시커멓게 해놓는 것입니다. A씨 말로는 이게 먹통이 됐다고 표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앱이 깔린 이후에는 내 휴대폰이 아니라 그들의 휴대폰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때부터 원격 조정이 시작되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먹통이 됐다고 느꼈을 때라도 디스플레이 화면을 활성화하여 휴대폰 전원을 껐더라면 이런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보이스피싱의 종류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도 가장 명심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이것 하나만이라도 반드시 기억해 주신다면 보이스피싱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상에 집중해 주세요. 모든 보이스피싱의 수법은 휴대폰을 매개로 하는 것입니다. 휴대폰이 없다면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휴대폰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사람에게는 직감이나 육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상하다 느낀다면 가장 먼저 휴대폰 전원을 끄기만 해도 일단은 성공입니다. 휴대폰 전원을 일단 꺼놓고 다음 일을 생각해도 늦지 않습니다. 화면이 시커매서 끌 수가 없다면 주변의 지인 누구에게라도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급하면 근처 휴대폰 대리점으로라도 빨리 가십시오. 쉬쉬하고 숨기거나 안일하게 대처하면 일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됩니다. 절대로 휴대폰이 먹통이 되었다고 몇 시간씩이나 방치하는 실수를 범하지는 말아야 하겠습니다.
여담이지만 보이스피싱을 주제로 한 영화 타겟이 8월 30일 개봉했다고 합니다. 주인공을 맡은 신혜선 양의 외할아버지께서도 보이스피싱 피해를 봤다고 합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보이스피싱으로 다 잃으셨는데 외할아버지께서는 스스로에 대한 자책감부터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 범죄자들을 향한 분노 등 복합적인 감정을 갖는 모습을 지켜봤다고 인터뷰했는데요. 영화가 잠옷 궁금해집니다. 명절을 앞두고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증가한다는 정부의 통계도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각별히 경각심을 가지시고 보이스피싱을 당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잔소리 같지만 10번이라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의 지난 3차례의 보이스피싱 영상이 있으니 여러분께서 참고하시어 작은 도움이라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